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86페이지에 거기 하단에 보면 3조세 분류 있죠? 자, 여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세의 봤죠, 여러분들? 조세의에서 우리가 또 부동산 세법에서 하여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 어떤 거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 원칙적으로 아니고 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 허용되는 세금이요. 요건은 나중에 이제 절차는 나중에 배우는 거고 허용되는 세금 다시요.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얘네들은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이고 분할납부 안 된다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할납부도 안 돼요. 아까 내가 재산세만 적어줬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는 어떤 거? 재산세만.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데 분할납부는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렇고 양도소득세 물납 돼야 안 돼야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뭐 등등 이제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는 어떤 겁니까? 상속세만 자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모두 허용된다? 재산세만이요. 여러분들 요건 꼭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가시고 386페이지 3조세 분류를 보니까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자 어떤 얘기냐 이쪽에 한번 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죠. 과세 주체. 과세 주체는 우리가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뭐 지방세 이렇게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라는 것과 내국세와 또 관세로 나눠져요. 관세.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 내국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고요. 내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관세는 어떤 거냐면 자,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또 그다음에 하와이 섬을 수입합니다.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니까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 우리 시험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내국세인데 내국세는 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거 중요한 말이냐? 중요한 말이냐? 안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처음에 이제 기초입문 과정에서 교양 삼아서 배우는 내용이고 다음 1월 달부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높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세목의 1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교양 삼아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우리가 학자들이요. 단일법주의, 뭐 단행법주의, 통합법전주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데 그 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막 여러 가지 세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합법전주의,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방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과세 주체를 지방세는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지방세 이름이요.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세목들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지방세 중에 이름이요.
지자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건데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자, 그 다음에 또 지방 소비세 했죠? 자, 지방 교육세.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뭐냐면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요.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었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는데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세금 아까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자, 그 다음에 또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요, 재산세. 아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재산세.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특광시군.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건데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소득세. 예,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뭐라고요? 특광, 시군세예요. 도가 아니라 도가 있는 곳에서 나머지는 특광, 도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요. 자,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는 얘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네들 전부 다 해서 11개 지방세가 있는데 그 11개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그 서귀포시에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자, 어디로 가냐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제주특별자치도로 갑니다. 다. 그래서 자, 이렇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외우고 그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취득세,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하여튼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뭐가 된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얘네들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다시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아직은 뭐 세목 이름을 잘 모르니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다 특광 도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요거라도 기억해. 취득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거라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386페이지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과세 주체, 즉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뭐라고 하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연락에 처음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최근에는 아까 봤잖아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외울 필요 없고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국세에서 소득세, 아까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안 나와요. 부가가치세,
자,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건데 옛날에는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돼서요. 얘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요. 상속 증여받을 때 우리가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한 문제 나오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독립한 문제로 인지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조세 총론을 통해서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는지 자, 지문에는 깔려 나와요. 그래서 인지세는 자, 시험과 관계가 있는 세금이다. 그렇지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이제 자주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지만 농어촌 특별세도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자, 교육세, 교육재정을 부과하는 건데, 자, 얘는 뭐 특별히 이름은 이제 보겠지만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국세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과 특별히 관련이 없고요. 지방세에서 보니까 취득세 서너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재산세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는 이제 독립한 문제로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 출제 가능성보다는 얘네들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조세 총론에서요. 자, 그 외에도 많은 지방세가 있지만 우리 시험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담배 소비세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저세라든가 시험 관계 없고 얘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특광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로 구분되고요. 다 과세 유치가 되고 또한 387페이지 맨 꼭대기 2016년도부터는 세종시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이런 곳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 유치가 됩니다. 표를 보시니까 여러분이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 특광도가 과세유치한 세금, 취득세 맞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오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타니까 등록면허세는 지워버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제 우리 시험과 관계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만 했을 때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빼놓고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도세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 유치가 됩니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얘네들이 과세 유치가 됩니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자, 시군구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구도세인 거 어떤 거? 등록면허세. 이렇게 다시요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과세 유치에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누구? 시군구. 자,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 도세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세 수입의 용도 구분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가 쓸지를 딱 처음부터 법에서 그 목적 사용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보통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목적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예요. 그냥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자, 국세 걷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애들 걷어가지고 일반적인 국가 재정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세는 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은데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는 세금이 뭐냐면 목적세인데요. 얘는 어디다 쓸지 딱 정해져 있어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국세와 보통세와 목적세 이 조세의 분류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교양 삼아서 보면 되는데 이거는 법령에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교육세라는 것은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감이 오시죠? 교육 제공을 위해서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합니다.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짐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육세. 자,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얘도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전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사용 목적 짐작만 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 보니까 여러분 알겠죠? 어디를 위해서 쓸지, 어떤 목적으로 쓸지?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세목 이름에 다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보호, 자원보호, 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수자원보호 등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져요.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특정 자원분은 어떤 거냐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정확히 사용 목적을 몰라도 돼요. 특정 자원분은 우리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지하수를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하거나 또 그 다음에 광물을 채광하거나 뭐 이런 자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하거나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특정 자원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특정 부동산분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재산세도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건데 얘도 어떤 재산 보유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재산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딱 말씀드립니다. 미리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옆에 항상 같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가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누가 항상 나와 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별명 재산세 친구입니다. 재산세 친구. 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교육세 여기 나왔는데, 그죠? 자,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따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그래서 목적세는 우리가 종류를 머리 글자를 따서 가볍게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기의 기본은 우리가 암기 기본은 머리 글자 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농담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분위기가 딱 다운되어 있으니까 잠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잠깐 쉬어 가시라고 하는 의미 없는 그냥 그런 농담도 있지만 이제 대개 얘기들은 이제 보면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어떤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연상기법으로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담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했죠, 이거, 이 얘기했죠, 이거 다 연관시켜서 기억시키고 또 그걸 나중에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냥 어떤 수강생분은 그런 얘기를 다 빼요. 인강 수강생분한테 내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요번에 시험 치는 인강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농담할 때 그런 얘기 다 뺐대요. 그걸 무슨 얘기만 하면 자 그냥 지나가고 빨리 돌려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 얘기하면 이거 이 얘기하면 이거니까 했는데 나중에
안 맞아. 그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잘하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세법은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세목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함께 이해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한 다음에는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법령의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가 더해지면 응용력을 발휘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여전히 나와요. 그냥 숫자 물어보는 거, 단순한 그 기간이나 숫자, 세율 이런 거 물어보는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올해는 세율에 관한 것을 막 직접적으로 막 묻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의외로. 그런데 세율에 관한 이런 것들 암기예요. 어떤 수강생분은 숫자가 많이 나와서 전 세법 외우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그래서 또 여러분 뭐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고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인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가 되고 거기다가 이해만 조금 하고 있으면 응용력 발휘되고 단순 암기식 문제부터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까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법의 기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할 때 기본은 뭐 머리 글자 따는 거죠. 농역, 국세, 목적세 세 가지. 잘 보세요. 교교농 올리고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찌인데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어떻게 외우느냐? 절 보세요. 교교농, 찌. 에브리바디 다 같이 여러분들. 아이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아까 구경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러면 문 열고 나가면 뭐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까 외우라고 그랬고 그 대구의 어떤 진희씨라고 어떤 그 수강생 얘기 드렸죠? 그 수강생 바로 그냥 수업 시간에 막 그 수강생은 막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잖아요. 암기사항 하나 나오면 수업 시간에 막 외우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바로 화장실 가면서 교교농 교육세 교통연에서 농동원 천특별세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그 수강생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 안 할까봐 내가 좀 얘기가 뭐하지만 그 수강생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교수님 저는 세법을요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거의 세법은 수업 시간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주에 배운 거 학원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뭐 복습하고 문제, OX 이런 거 풀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전으로만 그냥 이렇게 했지 따로 자기가 도서관 가서 공부 별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청주라고 거기서 제가 청주에서 한번 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청주 있죠, 청주? 청주에서 도재현이라는 어떤 수강생은 있죠. 택배 했었는데 택배를 했었는데 자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늦여름 청포도 익어가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히 이렇게 학원 나와서 걸어가는데 요즘 저는 여태까지 머리털 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냥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싫어서 저 공부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진짜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대요. 어느 날 공부하고 있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다 막 하면서 공부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민법이나 학개론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 저는 세법은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수업 시간에 듣고 전으로 교수님이 다 복습해 주니까 그때 막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거 나눠주는 거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저 아까 카페에 핵심 요약 올려주셨으면 그런 거 다운받아서 한번 그냥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했지 따로 도서관 가서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뭐 세법은 걱정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듣고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외우셔야지. 그래서 이것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외우고 지나가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고요? 목적세 종류요? 교교농, 찌입니다. 교 뭐라고요? 교육세. 소리를 내셔 입을 열어서 교 뭐라고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 두 가지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셨죠,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양가로 2번 조세 수입의 용도 구분에 따른 분류 봅니다. 자, 조세 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가 목적세이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요?
자, 보통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세는 보통세인데 일부만이 목적세입니다. 국세 목적세요, 여러분. 자,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농어촌 특별세, 농해 동그라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회 동그라미, 교육세, 교회 동그라미.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 농 이렇게.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요.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찌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요.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 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잖아요. 양가로 3번 봅니다.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물려있죠.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공부하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세법 공부하면서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기 봅니다.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1월 달까지는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려요. 오늘보다 조금 압축해가지고 오늘보다 자세히 하지는 않고 조금 압축해서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까지는 용어 설명을 드려요. 자, 그다음부터는 용어 설명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요거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요것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오늘 잘 한번 들어봅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어떤 거냐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간접세로 분류를 해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봅니다.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해요. 자,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의 조세는 다 직접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요. 세금 부담을 돈 내는 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그 법에서 정해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쭉 읊어볼게요. 한번. 자, 어떤 것들 이제 배울 것들을. 취득세는 등기 이전 안 됐어도요. 자, 취득세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돈 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해서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요. 근데 간접세를 볼까요? 반대니까 얘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하지 않고 돈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봅니다. 어떤 게 간접세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래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자, 재화나 용역 공급하고 공급한 가격에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있죠.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재화는 공급하면서 공급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세를 자, 떼서 세무서에 내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사람인데 자, 세무서에 이것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부가세는 사업자 아닌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자,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여러분들이 주부들을 보면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거 갈 때 꼭 이게 목록 적어가잖아요. 충동 구매 하지 않으려고 또 까먹을까봐 자기가 살 목록을 딱 적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서 딱 가다가 갑자기 지름식 내리면은 그냥 막 목록 외의 것을 막 사갖고 오잖아요.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괜히 더 샀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자,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쫙 긁었어요. 그리고 매출 전표를 딱 보니까 여러분한테 사업자가 공급해준 공과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돈. 자, 근데 이거 세무서에 그거 가서 걷어서 여러분한테 받아서 갖고 있다가 자, 세무서에 납부할 무관인 자는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이고, 자, 부가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세한 거 더 있지만 알 필요 없어요. 부가세 등이 간접세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요.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입법자가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입법자가 조세의 전가를 예상해서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상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세.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다? 직접세고, 간접세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3번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보시면 독립세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또 그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예요. 조세 총론은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조세 총론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닿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면 취득세나부터 막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생활과 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고 그런데 처음엔 좀 조세 총론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조세 독립성이 여러분 아까 지름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주부들이 좀 멀리 될 신이죠. 지름신 막 하면 막 사잖아요. 저 채널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에서 이게 막 마감 임박 이러면 갑자기 막 전화 막 돌리잖아요. 그런데 지름신 멀리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또 멀리 되는 신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누굴 멀리해야 돼요? 멍신. 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멍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념외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념외세. 이 상념외세는 특히 이제 2월 말쯤 되고, 그래서 남도에서 이제 그 바닷가에, 남도 바닷가에 동백꽃 피고 막 그럴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되면 꼭 상념외세가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상념외세라는 것은 우리가 재밌게 놀고 있거나 막 기쁠 때는 안 나타나는데, 꼭 우리가 뭐 공부 좀 하려고 하거나 막 꼭 그럴 때는 상념외세가 저 멀리서 빙빙 돌고 있다가 갑자기 둥지를 틀니다. 상념외세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머리에 둥지를 틀자마자 새끼 낳고 그러니까 멍신 같이 강림해가지고 멍원 있다가 이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분 막 휙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상념외세를 떨칠 수 있는 방법, 멍신을, 그 상념외세가 둥지를 틀면 새끼 낳고 막 그러면서 또 멍신도 강림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수강생은 제가 하면은 멍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 제가 딴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잠깐 어떻게 알았냐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알지. 멍신 강림해가 있는데, 그래서 멍신 멀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꼭 만나야 되는 신이 있죠. 행운의 여신을 만나야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여러분들이요, 집안이 무탈해야죠. 제가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갑자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의 뭐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누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무탈해야죠. 어떤 수험생분은 인천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수험생분이 한 분인데, 인천의 어떤 수험생분은 인천의 어떤 수험생분은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요 분이 처음에 공부하는데
저 첫 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시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부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시험 보기 한 두세 달 남겨놓은 거 있죠? 한 두 달 남겼나?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차가 와가지고 그냥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상 진짜로요. 차 거의 반파되고 중상으로 입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시험을 그해 못 봤죠. 그 다음에 있죠. 열심히 몸 회복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보기 진짜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똑같이 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또 어떤 차가 와가지고 또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로요 입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저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름이 안 좋다더라.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름이 안 좋다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애는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합격했어요. 진짜 똑같이 두 번씩이나 신호대기 중인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9회 시험을 준비하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올해 가정이 무탈하고 여러분 본인도 무탈해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올해 무탈하게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아무 일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은 누굴 만나야 돼? 직신을 만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5개 지문 놓고서요 그냥 볼펜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답사이로 막 가요. 찍신 강림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제끼고 이건 제껴놓고 2개 중인데 왠지 처음에 마음이 온 게 내 마음이 왠지 끌리는 게 너였어. 4번지면 딱 찍고 넘어가야죠. 나중에 찍고 갈라 5번인가? 5번 이래가지고 틀려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막 내가 그걸 왜 고쳤지 막 이러면서 아까 자, 밤마다 울고 있는 수강생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직신이 강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때 제대로 골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독립세, 부가세, 조세 독립성립에 따라서 독립세, 부가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세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독자적인 대상이 있고 그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살짝 말씀드리면 미리 취득세를 낼 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어요. 취득세를 내면서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이거 함께 내요. 물론 이제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도 내지만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를 집에 가서 보시면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법에서 정해진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내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낼 때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또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는 없지만 하여튼 또 이거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부가세예요. 자, 얘네들을 독립세 본세라고 하고요. 독립세 본세라고 하고 이거 낼 때 자,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반월과 실처럼 부가세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이게 부가세예요.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만 징수할 수 없고 얘네들은 항상 어떤 독립한 세금 얘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국세, 자, 봅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고요. 이런 게 부가세라는 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맨 뒤에 우리? 내 소리?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요. 어디서 봤는데요? 교교농.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교육세. 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인데 이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세는 그냥 참고적으로요. 자, 농어촌 특별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줄여서 농특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얘 국세인데 얘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얘도 아까 농어촌특별세도 교교농 여기서 봤었는데 얘 지방교육세 어디서 봤었어요? 찌찌 목적세에서 봤었죠? 자, 얘 또 자 부가세입니다. 목적세이기도 한데 부가세인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네 집 자식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농어촌특별세하고 자 여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항상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네 집 자식이냐 족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을에 있죠? 어떤 마을에 저희 같으면 보면 요즘은 누가 그 같은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알아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보면 이렇게 서로 아는 척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만 하더라도 같은 동에 이 사람이 같은 동에 사는지는 알아요. 뭐 지하철장에 주차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인 건 아는데 남자들은 인사 안 해요. 저도 뭐 인사 안 하고요. 저 같은 동에 연세 드신 어르신만 제가 이렇게 좀 인사하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만 인사하고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해요. 그럼 나도 내가 왜 인사를 해? 나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 입구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있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딱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지나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이 저거 싸가지 됐다 쉬었구나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네 집 자식이냐를 떠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족보요. 얘 국세고요.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 뭐냐면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지방교육세 나오면요. 지방교육세 나오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돼요. 본 순간 얘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뭡니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농어촌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소리를 내셔야지.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목 소개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기본서 이제 1월 달부터는 뭘 보냐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이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 짝을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재산세 부가세목으로는 재산세 부가세는 뭐 농어촌특별세가 재산세의 20%로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얘 뭐라고요? 지방교육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아직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자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부가세가 뭔지 용어를 익히시고 부가세 종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이 부동산 관련한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이제 외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자세히 오늘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자 이런 걸 많이 질문해요 수강생들이. 취득세 얘 지방세잖아요. 그죠? 아까 특광도가 자 지방세인데 지방교육세도 지방세잖아요. 근데 취득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를 내면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는데 얘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그래서 많이 질문해요. 교수님 나중에 분명히 기초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데 꼭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꼭 질문한단 말이죠. 자, 이 농특세는 국세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이 본세목과 부가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국회에서 그냥 법 만들 때 취득세 받을 때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농특세도 끼워서 같이 받자. 이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무슨 규칙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세목과 내가 분명히 오늘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면 안 돼요. 본세목과 그 부가세 과세 주체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취득세 받을 때 농특세도 같이 받자. 이렇게. 그러니까 과세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부가세 종류.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립세인데 그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 종류를 아시면 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87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바늘과 실처럼 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독립세
자, 부가세를 제외한 우리 시험 관계하는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 나와 있는데, 자, 국세 중에서 부가세 어떤 거요? 농어촌 특별세 밑줄이고요. 교육세는 뭐 모르셔도 돼요. 교육세 그냥 참고적으로 국세, 목적세고 교견홍 목적세고 부가세기도 한데 교육세는 참고적이고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 밑줄이고 이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이 지방소득세는 좀 지워버립니다. 네, 지방소득세는 좀 지워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워버려서 살짝 지우고 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우시고 자 그래서 요거 지방소득세는 지우시고 지방교육세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일단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자,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 기억하면 돼? 농어촌 특별세. 요거만 일단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용어만 1차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388페이지 양가로 5번 납세무자 인적사항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 의미를 인세가 뭐고 물세가 어떤 거고 이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이제 강론에서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 각 세목 이제 강론 들어가서 제가 용어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자 보지 않습니다. 양가로 6번은 뭐 분류는 일단 의미가 없고요. 자, 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안 읽어도 되고 학자들이 무슨 수익세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소비세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다시 가시냐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조세 분류를 봤는데 하나만 더 보고 조세 분류를 우리가 왜 공부했는지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건데 384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고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자, 요 조세 분류, 종가세, 종량세 어떤 건지 마무리를 짓고 왜 공부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징수 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385페이지 양가로 6번 가산세와 상금 이런 것들 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